안녕하십니까. 주말 의대반 영어 수업을 맡은 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현지연이란 강사가 누군지 소개해드리고 지금 수능 영어 현황이 어떤지 임팩트 있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 의대반에서 수업하게 되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현지연은 강남대성 13년 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 특히 고3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너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할 때부터 난 여기 영어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류성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대성학원 학생들은 매우 눈이 높고 수업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 13년간 인정을 받으면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또 13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강남대성 안에서 그리고 대치동에서 영가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예체능 학생들까지 정말 압도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경력은 좀 오래됐지만 신입 강사 못지않은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눈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요. 제가 수업을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지내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13년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대성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과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에 대성학원 본원에서 단과 120면 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영어 절대평가가 됐었고 사실 영어 수강생 인원이 전부 떨어졌다고 영어 선생님들 많이 고민하실 때였었는데 또 절대평가면 절대평가 안에서 제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전국에 1등급을 받는 학생들, 90점을 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90% 정도는 1등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을 잘 찾아서 학생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2021년에 제가 3년 연속 대성학원 우수 강사 선정이 됐었습니다. 대성학원 우수 강사는 제가 학원에 잘 보인다고 뽑아주시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설문조사로 뽑혀지는 건데 3년 연속을 한 선생님은 그렇게 흔치 않고요. 또 그럼 2021년도까지만 우수 강사를 하고 지금은 우수 강사가 아닌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우수 강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대성학원에서 우리는 모두 우수 강사다. 특별히 우수 강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수상을 안 해주시게 돼서 제가 영원한 우수 강사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자랑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올해인데요. 강남대성 주말 의대반 정말 저희가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 중에서 저에게 영어 강의를 맡겨주신 대성학원에 제가 무지 감사드리고 또한 제가 이 주말 의대반에서 학습 컨설턴트를 맡게 됐습니다. 대성학원에서 제가 있으면서 주로 이과반 담임 선생님을 많이 했었고요. 학생들에게 상담 잘하는 선생님, 동기부여 잘해주는 선생님으로 좀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말 의대반에서 학습 컨설턴트를 맡으면서 올해 친구들 뭔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과를 얻는데 또한 이바지하고자 올해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수능 영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킬러 문항 배제한다. 그리고 사교육과의 카르텔 뭐 이런 말들이 있으면서 지문이 전문성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6월 모의평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거 되게 오랜만에 고3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험이고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의 전문성이 낮아지고 좀 쉬워진 대신 선지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자, 그래서 비슷한 선지의 내용 때문에 정말 많이 헷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는 지문이 어려웠고 그 지문을 읽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정말 쉽게 오답을 쳐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빨리 보이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거꾸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을 읽으면 학생들이 이거 괜찮은데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뭔가 오답인 것 같은 거 3개를 제끼고 난 다음에 남은 최종 2가지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짧은 글 안에 굴곡이 많아졌다. 자, 이것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글이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 많아봐야 11개에서 12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however, but이 3번에서 4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이 A 방향, B 방향, A 방향, B 방향, 마지막에 어느 방향으로 주제가 나온 건지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지금 그런 구조라는 점 특이점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지문에 대한 대응력.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내신은 상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까지는 내신 영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내신 영어는 아무리 범위가 많다 하더라도 미리 범위를 다 공개하고 지문을 주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죠. 수능은 수능날 제일 처음 보는 지문,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연달아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에 대한 대응력이 아주 많이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능 영어 현황을 보시면 1등급 비율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다소 높아진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 수능 영어 좀 다소 용의차 쉬워졌다 이런 평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목해서 보실 건 1, 2등급의 합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2등급의 합계를 보시면은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선은 한 2%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있지만, 제가 진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은 우리 3등급 이하의 꿈나무들입니다. 제가 3등급 이하, 3등급 이하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의했어요. 3등급, 4등급, 5등급은 우리 꿈나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대학 정시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 거냐면, 주로 이제 서울대와 서강대 정도를 제외한 서울시의 주요 대학들은 영어 등급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는 1등급은 100점을 받는데 2등급은 87.5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1, 2등급 간의 급간도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인데, 사실 3등급은 연대 아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고대도 마찬가지 6점. 그리고 한양대도 인문계열은 10점, 자연계열은 6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학습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3등급을 받고, 또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수학으로 국어로 메이크업하고 영어는 2쯤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앞은 1이지만 이 뒤는 3이에요. 내가 2등급 받겠다고 생각하다가 수능날 3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너희 아웃 오브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영어 3등급 받으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모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라고 문제가 쉬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제가 작년 수능 영어가 다소 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변별을 주기 위해 선지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영어의 영향력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꼭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고민 간단히 짚어보면, 선생님 저는 1, 2등급 진동을 하고 있다. 근데 영어 공부 꼭 해야겠느냐? 저는 항상 1등급만 나오는데 그래도 영어 공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다소 조금 여유 있는 1등급 친구들의 고민이 있고요. 제일 많은 게 2번째인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풀고 있다. 나는 단어를 잘 모른다. 단어 공부 얼마나 해야 하냐 이런 고민. 그리고 영어 공부를 못했다. 나는 중학교 이후에 수학, 과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실력으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 엄청 많고요. 또 요즘에 외국에 살다 오거나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문법 용어를 잘 모르겠다. 한국식 영어 수업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친구들. 세뇌 문제는 항상 못 풀고 찍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민 해결의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솔루션을 드릴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연간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복화예요. 연중 제가 복화에 관련한 수업을 할 거고 신텍스와 관련한 수업은 이제 이달에 다음 주 일요일이죠. 2월 달에 합니다. 기출 분석은 3월, 4월에 거쳐서 수업을 할 거고요. 고난도 유형은 6월 모의평가를 끼고 5, 6, 7월 마지막 강대 K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복화와 신텍스 기출 분석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영어 잘하는 친구들, 영어 잘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유퀴즈? 예스 안 하시나요? 네. 네, 여기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사진 찍어서 혹시 그 자녀들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왼쪽 단어를 다 알거든요. Integration, Observation, Object. 저거 내가 누가 모르냐. 당연히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오른쪽 단어를 모릅니다. 사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찍으셨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테그리티는 정직과 성실이란 뜻인데 왼쪽에 있는 통합이란 뜻으로 엄청나게 오역을 하고요. 자, observance는 준수, 뭔가를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기념일, 법, 질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objection. 우리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가면 쓴 아저씨들이 회의할 때 마지막에 any objection 이렇게 물어봐요. 반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단어. 근데 학생들이 요거를 뭐 객관적인 물체, 목표 등으로 엄청나게 오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혼동어휘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선지에서 절대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어는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낯익은 단어들이 많으실 텐데 제 첫 번째 단어가 volunt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단어가 뭐니? 라고 하면 자발적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문에는 voluntary라고 나오지만 선지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선지에는 말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선지에 어떻게 말이 바꿔서 나오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뭔가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의도를 갖고 있고 의식적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반의어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능의 특징이 반의어를 섞어서 동의어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voluntary라고 한다는 건 즉흥적이지 않은 거고 뭔가 자동적이지 않은 거고 본능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스스로 뭐 능률복화 또는 뭐 복화 마스터 이런 거 보고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 외우는 게 좋을까? 저 하루에 20개씩 외우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저 3등급 꿈나무인데 50개, 100개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20개부터 외우라고 합니다. 50개 외우고 일주일 외우는 것보다 20개 외우고 석 달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외우고 오래 외우고 누적하는 게 훨씬 좋다고 강조하면서 수업 시간마다 시험 보고 같이 아이들이 이끌어주고 있고요. 자, 제가 신텍스는 다음 주에 개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수업은 사실 꿈나무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 1년에 제가 딱 한 번 하는 수업인데요. 정말 3회 수업으로 핵심 구문을 마스터합니다. 보통 신텍스 인강 들으면 30강은 기본이거든요. 그럼 30시간 들어야 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 2시간 반씩 3회면 끝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텍스를 할 거냐? 4월, 5월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독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꼭 필요한 부분만 묶어서 3회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구문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단어 하루에 20개씩 외우는 거 그리고 독해 습관 잡을 수 있도록 대신 2월 달에는 조금 고3, 고2 학평 정도의 쉬운 지문으로 우리 꿈나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기출 분석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리딩 액세스라는 수업인데 강남대성 학생들에게 가장 찬사를 받는 수업이고요. 3월 2일 날 개강합니다. 다음 달이고요. 이 수업은 3시간씩 진행을 하는데 좀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면 회차별로 돼 있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돼 있는 마더텅 같은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출을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정답과 오답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친구들, 영어 지문의 학습 방법을 정립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 분석은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지문과 선지 파악을 하는 파트,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는 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제 브로셔에 정가운데를 펼쳐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짤막하게 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Scientifically designed policies can serve interests that run counter to the public interest. 이렇게 문장이 써 있어요. 이게 주제문이었던 수능 문제거든요. 자, 근데 run counter to the public interest. 자, 이걸 해석해봐 라고 얘기하면 공공의 이익에 반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해석을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면 공공의 이익에 반대는 뭘까요? 소수의 사익을 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답으로 나온 선지는 공공의 이익에 반대고 소수의 사익을 위한다? 그럼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번역이 아닌 문해력 시험,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영어는 어학 시험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어떻게 수학을 할 수 있느냐, 학문을 닦을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해석 가지고는 이 연습이 안 돼요.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수능식 화법을 저에게 배우고 정답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수업 진행은 크게 항상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복습 테스트 꼭 보고요. 매주 보캐블러리 테스트, 그 지난주 리뷰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해설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장 메인으로 하는 해당 주차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클리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시험 관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차, 이번 주차에 배운 내용들 말끔하게 리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 시간까지 마지막에 갖습니다. 저 굉장히 학생들한테 꼼꼼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제 테스트를 누적으로 기록한다는 거. 학생들이 매주 어떻게 숙제를 해왔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왔으면 몇 번을 틀렸는지를 매 주차마다 기록을 해서 저와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고 있고요. 수업을 혹시 결석하거나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 영상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코칭과 상담까지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브로셔 이제 안쪽에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학생들이 보내준 수강 후기가 적혀 있는데요. 저 수강 후기 보면서 항상 우리 애들이 참 글을 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말 흔한 커피 쿠폰 하나 주지 않고 나한테 수강 후기 써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DM으로 또는 밴드 메시지로 이렇게 감동 어린 글들을 써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자랑을 하고 가고 싶은데요. 생애 최초로 1등급을 받은 친구.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까지 1등급이 안 나와서 저랑 손잡고 그래 생애 최초 1등급은 수능이야 라고 했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되나 봐요. 수능날 생애 최초 1등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단어를 짚어준 거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본인이 20분씩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칭찬을 듣고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성적이 안 올랐었다.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들은 후로 어느 순간 2등급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1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친구가 자기 생활 계획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점검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께 어떤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잘 고쳐주고 본인이 실행한 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정말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QR코드 한번 찍어주세요. 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제 유튜브입니다. 연결되셨나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 받기로 하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